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알집.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예요. 이렇게 읽으면 무서움이 덜하니까 진지하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재미삼아 꺼내보려고요. 재미삼아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글을 쓰게 된 건 요즘 상영 영화인 컨저링. 오늘 보고 왔는데요. 보는 내내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 생각이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확실히 재미 쪽은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은 전혀 문제없고 주변 사람들에겐 괴담이나 풀듯이 가볍게 얘기도 많이 했으니 그래도 그 집에 대해 이렇게 글쓰긴 처음이라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문제의 집터에는 지금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됐습니다. 뒤쪽에 철도가 놓이게 되고 방음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좀 침범했지만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입니다. 그 집이 없어진 탓에 이사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순 없었지만 킹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집의 구조 같은 거라든가 냄새도 얼핏 기억나고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도 답이 없어서 덥냐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빼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 당겼는데 당겨지지 않더래요. 약간 강원도 분이신 건가요?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 당겼는데 당겨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네 감자무 봤나? 얘기하려고 얼굴을 보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더래요. 그게 예쁘게 활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찢어져라.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 엄빠를 깨우고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안고 제가 그때 깼다는데 엄마 아빠는 심한 몽유병이라고 생각했대요. 오빠가 일기에 썼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웠다고.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뒤로 저는 몽유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있고 한 일주일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든가 물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것밖엔 이상한 점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었죠. 그 후 일주일 뒤부터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겪은 온갖 나쁜 일, 아무튼 오빠 일기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제 기억도 더듬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좋은 일이라고 글 쓰냐고 달갑지 않아 하시네요. 그래도 오빠가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해주고 부모님 몰래 오빠랑 제가 그 당시 적어둔 것도 있으니 내일부터 매일은 아니더라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서 끊었다가 글을 이어 썼나 봐.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은 그때까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어두워지기 전 노을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가 친구 집에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감사합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가 자꾸 밑에서 쿵쿵거려요 라고 했대요.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나서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깐 하고 말했대요. 엄마는 야 그러면은 네가 그냥 탁자에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로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팔을 잡았대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팔은 안 느껴지는 진동이 탁자랑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는 탁자 밑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어요. 둥그런 나무 판자를 밑에 네모난 나무가 받치고 있는데 탁자 밑에 8cm 정도만 공간이 뚫려있는 그런 탁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서 탁자 밑을 슬쩍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악!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 그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려고 엎드리셨는데 순간 시커먼 게 그냥 확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엄마를 덮치셨대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시다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와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 곳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 저한테 그걸 봤냐고 어디 갔냐 물으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탁자 밑. 저는 지금 그 일을 기억 못한대요.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온 가족이 집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검은 정체의 물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일이 끝나고 이틀 후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의 일이에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기억하는 얘기를 꺼내요.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 그치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 살았어서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를 쓸 일이 없어서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 켠에 조금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 좋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서 햇빛이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오빠랑 저는 잘 안 들어갔었죠.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를 보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을 보시다가 어허! 그렇게 밤에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 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후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하고 물었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니네처럼 채팅창에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저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하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고는 여보, 여보 하고 아빠를 부르셨어요.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곧 거참 그 방에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우리한텐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 그 방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아빠! 아빠! 하고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아빠!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죄!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막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문이 안 열리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방 안은 정적.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야 호철아 너 왜 우니? 하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엄마도 당황하신 듯 여보 아웅 여보 하고 부르며 문에 귀도 대보고 그러셨죠.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댔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는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 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거냐 대답은 왜 안 했냐 물으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뭐냐면서 말을 해야 하지 않겠냐 아빠한테 화내시고 곧바로 오빠 보고 너도 이제 그쳐 임마 혼내셨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아유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고 하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이제 탁자 일도 했고 그래서인지 그럼 그래요. 뭐 외식도 할 거예요. 밥하기 귀찮은데. 가족이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야 니네 혹시 뭐 봤니? 물어보셨어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뭘 들었니? 하고 물었을 때 오빠가 말해준 걸 듣고 가족 전부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이 집에서 도망쳐 찜질방으로 갔어요. 오빠 이야기론 아빠가 화장실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방에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웃으면서 아빠 여기 봐요 아빠 그리고 아빠가 어허 밤에 크게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소리치셨는데 그거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이에요 하고 말하려고 입을 떼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귓속말로 죽어.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아빠 부르면서 웃어댔다는 거.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후에 이야기 들은 것으론 아빠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켜줘야지 생각하셨대요. 근데 아빠가 화장실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은 없으시대요. 정신 차려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고 오빠의 울음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서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에 오빠 목소리가 아빠! 하고 뒤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서 계속 애들 소리가 나고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셨대요.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셨는데 갑자기 가족이 이사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럴 수가 없으셨대요. 덕분에 그 뒤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했죠. 여기까지가 2화예요. 이게 근데 그 변신이라는 영화의 내용과 닮았나요? 그 내용을 쓴 건가? 닮았나요? 그 내용 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영화 변신 이거 맞아? 성동일이 나왔다고요?
이거 맞아요? 이 영화? 변신? 근데 내용이 얼핏 맞을 것 같기도 하네. 여기도 내 가족인데요? 살짝 비슷해요. 오,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영화 리뷰라고 생각하고, 경험담이라잖아. 믿어줘. 자,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실제 경험담 3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난 다음 날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는 엄마랑 함께 여관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랑 만나셨대요. 처음 집 계약할 때 그 여관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아빠가 여관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집은 자기 어머니 소유라 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아빠 말은 딱 잘라먹더니 아이고 요즘 시상에 무슨 구신 타령들이요, 젊은 양반들이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 못 살겠어요, 방 빼줘요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문제면 내가 그래 죽었는데 미신이나 들이밀면서 노인네한테 이게 뭔 소리요? 전 그렇게 무서운 말이요. 내가 아는 무당이 있으니까 궁전 무당을 내가 소개해주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대요. 집주인이 씨발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이거 뭐 보증보험도 안 들어가지고 돈 못 돌려받을까봐 집 빼고 이사도 갈 수가 없는 노릇이었대요. 그래서 그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다시 그 집에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겨우 어제 일 잊고 잘 놀다가 다시 그 집에 가자니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곳곳에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주방 싱크대에 그 붉은색 체리 몰딩에 냉장고도 빨간색에 무슨 프리즘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 꽃 그림 하면서 초록색 세탁기 이런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몽유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서 안 잔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떼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같이 자자 하셨어요. 근데 씨발 신기하게 네 식구 같이 자면서부터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막 쿵소리 이런 거 나든가 TV가 꺼진다든가 등등 자잘한 일만 가끔 생기고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항상 네 식구가 같이 잤는데 참고로 안방에 침대가 없어가지고 다 바닥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한 열흘 지났나? 우리 가족들이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오빠랑 자기 존나 싫어요. 잘 때 방구 존나 껴요, 이불 안에다가. 이 새끼 뭐 쓰레기 먹나 봐요. 냄새가 왜 그래요? 근데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화장대가 있고요. 그 옆이 방문이에요. 이 방문을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날은 네 식구가 전부 다 긴장해가지고 스탠드 같은 것까지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서 중간에 잠이 깼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엄마! 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등 돌리고 누워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건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씨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식의 화장대라 낮아가지고 그것의 하체가 딱 눈에 띄게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도저히 눈을 다 못 뜨고 보겠다가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실눈을 뜨고 보는데 하얀 발목이 막 꽁충꽁충 뛰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눈을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도 내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괴기스러운 소리 같은 걸 막 내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거의 몇십 분을 제가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아니 오빠는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랑 아빠랑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아이 여보, 이 자다 말고 왜 이래? 아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시고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 같은 게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를 눌리다가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드셨다는 거예요. 엄빠랑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아빠가 오빠 없어진 거 눈치채시고 셋이 같이 오빠 찾아서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오빠가 작은 방가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오빠 이름 부르면서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빠! 오빠가 옷장에 있나 봐요. 해서 아빠가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진짜 괴성을 지르면서 옷장에 튀어나와서 방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오빠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오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밤새 이 새끼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빠랑 엄마가 야 왜 그러냐 호철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계속 그랬어요. 엄마는 아우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너 너무 안 씻더라 요즘에 하면서 달래셨는데 오빠는 싫다고 지금 나갈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결국 오빠 상태도 그렇고 이 새끼 오늘도 안 씻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고 해가지고 학교에도 아프다고 전화했고 아빠가 오빠 가게에 데려가고 전 엄마가 학교에 챙겨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오빠한테 장난치고 놀렸을 텐데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TV 소리 시체처럼 집에서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잘 시간 되면은 방문 닫고 전부 다 안방에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혼자 못 가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까 집이 대화도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오빠한테 야 그날 너 왜 그랬냐 호철아 아무리 물어봐도 호철이가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아무 일 없었다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분 전환 겸 엉터리 생고기 가가지고 주먹고기에다가 그냥 야무지게 김치찌개 한 그릇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다 먹을 때쯤에 오빠가 이제 또 엄마 아빠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 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래셨어요. 목요일 날 너 왜 그랬냐 호철아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라. 그래야 엄마 아빠가 알고 도와주지 않냐. 근데 이 새끼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 그러면은 야 엄마 아빠는 야 호철아 넌 네가 무서워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다.
응? 엄마 아빠가 말이야 지금 당장은 이사를 못 가. 이 다방에 방을 내놔야 돼. 금방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사 꼭 해줄 테니까 뭐가 무서운지를 일단 말을 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돼서야 이제 오빠가 그날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 오빠는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문을 열고 쌌대요.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 들려가지고 누가 일어났나 보다. 근데 안 그래도 무서우니까 이게 좋았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내보내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이고 그냥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대며 울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펄쩍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면서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이렇게. 그래서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니까 잡힐 것 같아가지고 옷장에 숨었는데 그 새끼가 옷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내는데 가족들 목소리로 너 죽어 호철아 죽는다 이리 나와 죽는다.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막 쿵쿵 뛰어대면서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막 웃었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가지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막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 멈춰서 겨우 잠에 들었는데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은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빠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에다가 뭐 악한 거를 쫓는 그런 부적을 붙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옷장에 숨은 오빠한테 해코지를 못한 걸 수도 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2013년도에 이제 좀 알려져서 유명해진 경험담 글인가요? 난 처음 보는데, 그래? 뭐 이제 어떤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종 에피소드를 이런 게 이제 좀 유명한 미드 방식이거든. 하나의 큰 줄거리의 사건이 있어, 메인 사건이. 근데 그 각 편마다 주제가 각각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끝까지 다 보면은 이 각각의 편마다 에피소드는 다르지만 하나의 큰 극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 집에서 일어나는 정체가 뭐냐? 이런 걸 알아가는 이 넷플릭스식 구성으로 글을 쓰신 겁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상당히 이게 재밌고, 몰입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만 그래요? 자, 4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엉터리 생고기 집에서 오빠 얘기 듣고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 할머니 댁에 잠깐 맡겨뒀어요. 오빠가 이제 원래도 그랬지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저희를 맡겨두고 주인집이랑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셨대요. 외식하기 하루 전에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는 또 이제 천주교야. 그러면 안 되거든 이게 또 교리적으로. 그래서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한 무당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외할머니한테 연락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받으셨대요. 할머니가 평소에 좀 귀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은 전화벨 소리도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면은 할머니가 한참 후에 받으시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받으셔가지고 엄마가 어머 엄마 아니 웬일로 전화를 받으셨대? 하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나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는디 외할아버지 양반이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 들고 나를 쫓아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영감탱이 죽지도 않고 또 살아왔네.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산지까지 쫓아오냐? 살아서도 괴롭히더만 뒤져서도 괴롭히네. 어이구 이놈의 인생. 그러면서 매일 밤 도망 다니시다가 잠에서 깨셨다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시고 힘드셔서 멈춰 섰대요. 그리고는 이놈의 영감탱이야. 저승길 갔으면 거기서 쭉 잘 지낼 것이지 나를 왜 데리러 오는 것이오 시방. 나 이승에서 얼마나 잘 사는디 하고 화를 내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그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씨발게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하고 자세히 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뭐 머리를 산발한 흰옷을 입은 여자 있잖아요. 아까 그 화장대에서 그 무슨 춤 이상하게 막 살풀이 하던 그 사람. 그 새끼도 우리 가족이냐?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 모습이 씨발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갖고 잠에서 깨셨는데 깨신 후에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해도 이게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다가 엄마 전화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거는 괜히 자식한테 나쁜 꿈 꾸고 얘기했다가 재수 운 붙을까봐 그래서 못했다. 엄마는 외할머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동안 우리 집에서 일어난 얘기를 다 털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서 그게 일어나고 있다. 그 새끼가 꼭 붙어갖고 집에. 그래서 이게 이사를 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일단 내일 애들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 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거리여가지고 저희 데려다 주고 가려니까 10시에 도착을 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그 다음날 외할머니가 용한 궁전선녀집이라고 용한 무당이 있어요. 거기로 데려가셨대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하셨는데 들어가니까 뭐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고 불교용품 있는 것 빼고는 뭐 특별할 게 없었대요. 그 무당이 한 40대 여자인데 그 모시는 신 때문인가 결혼도 안 한 처녀 무당이고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래요. 근데 옷도 무당 같은 옷이 아니라 사복 입었어요. 그 넉살 좋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를 반겨가지고 처음엔 그 무당집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다 갑자기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더니 일단 앉으시고요.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되는데 아하하하하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줄줄 꿰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아저씨는 뭐래 딸은 한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나자빠지고 아저씨는 한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한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냐 대충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물었더니 니네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아하하하하가 아니라 그 집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줬고 아주 재밌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 말로는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적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가 있는 상태라고. 나머지 귀신 중 지금 엄마한테 이거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씨발 재밌어가지고 괜히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TV 끄고 소리내고 자잘한 거는 다 엄마 따라다니는 그 귀신 짓이라고 하더래요. 아빠가 그러면은 어쩌면 되는지 이사를 가면 돼요? 이것저것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 같이 가서 살펴보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고속버스 우등으로 자기 자리 하나만 같이 표 뽑아달래요. 올라갈 때. 그리고 무당이 그 집에 있던 일을 자세히 해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돼가지고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도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했는데 그때 오빠가 좀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 가고부터 머리가 좀 아프다고 이 새끼가 하루 종일 토하고 막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이 열자마자 그냥 오픈런 때렸는데 오빠가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저 이제 안 아파요. 이거 봐요 건강해요. 알통 있어요. 쬐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더니 또 시름시름 앓고 밤새 고모 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오빠 돌보시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 끝나고 무당 아줌마가 아이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같이 가준다고 하셔가지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해가지고 골모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내려가는 길에 오빠 아픈 걸 어떻게 하셨냐 엄마가 물으니까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이거 분명히 악귀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당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에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오셨대요. 저는 낮잠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고모 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서는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투가 이게 아닌데 고모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오빠를 안고 우니까 놀라서 멍하게 쳐다보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러워져서 무당이랑 같이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랑 정신없이 이제 울고 있을 텐데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하시고 아빠는 주차하시고 올라오시고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고모 할머니도 천주교셔서 그런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셔가지고 같이 안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에 가는데 차가 좁잖아요. 이제 그 무당까지 타가지고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가는데 무당 아줌마가 계속 우리 오빠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호철이 단단하네. 호철이도 하고 싶은 걸 해. 덥다.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래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인 걸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오빠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데 이 아줌마는 어떻게 우리 오빠 이름을 알았는지 집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는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무당이 외할아버지 그 귀신을 부른 거야.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하게 집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하진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방저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가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찾아 바로 떼버리는데 부적이 씨발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외할머니가 붙여주신 부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새 부적을 척 붙이시고는 고객님 39만 5천 원이고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떼어드릴까요? 그러면서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는 작은 방에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고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하시는 통에 엄마랑 아빠랑 무당 아줌마랑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가 내놓고 그러고는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겁니다.
일단 두라고는 하고는 화장대 몇 미터랍 깊숙이 접은 부적 같은 걸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가족한테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고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를 받치고 있는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또 세 분이서 이제 그걸 낑낑거리면서 빼냈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씨발 한 움큼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질겁을 하셨어요. 당장 쓸어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뭘 바닥에 쏟았는지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는데도 집에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오셔서 독한 집입니다. 독한 집. 독이 많이 나죠 하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시더니 다 치우고는 머리카락이랑 오물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뱀술의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고 했대요. 그 찐득한 게 뱀술이었나 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을 하고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당분간은 말한 거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간다. 퇴근 시간이다. 몇 달 뒤에 굿이나 하러 올 거니까 그때 이제 3천만 원 준비해라. 그때까지만 잘 버텨라. 그리고 말씀하신 거 잘 지키라는 말은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야, 얘기가 재밌다. 이거 뭐 좀 어린 여자애가 쓴 것 같은데, 그죠? 한 여중생 뭐 이런 애들이. 근데 애가 글을 되게 잘 썼어요. 뭐 실제 경험담이라 그런 건지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5화야. 무당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집골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놓여있고 내릴 때 잘못 건드렸는지 TV가 고장났더라고요. 그리고 소파 앞은 횡했죠. 근데 신기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 너무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지경이었어요. TV 없어도 뭐 가족끼리 잘 놀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 뒤로 집 분위기는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 한 듯이 서로 무섭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거실에서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살구랑 부루마블 같은 거 꺼내놓고 아니 꼭 서울에다가 호텔 지으면은 아무도 안 걸려요 씨발. 그런 거 하고 놀았고 전 진심이었지만 재밌었는데 엄마 아빠는 억지로 웃고 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밤 돼서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 가서 다 같이 양치질하고 지금 생각하면 졸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우르르 안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잘 잠에 들었는데 밤새 자꾸 잠에서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바닥에 슥슥 소리 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뭔 수면제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들고 그런 걸 반복했거든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느낌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고 자고 하는 동안에 계속 슥슥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오빠 전부 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저만 들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1month 정도는 우리 패밀리 모두 파인하게 라이프 생활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쯤이었는데 오빠랑 저랑 학교 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찾아왔거든요. 엄마 아빠가 구슬해놓고 되냐고 연락했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동네 시끄럽게 아니 무슨 구슬하는 거예요 시방. 집 계약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좀 조용히 좀 살다 가면 안 되겠는가? 화를 내셨대요. 한참을 실랑이라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은 아니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 보시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주인 할머니가 또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저희 학교 갔다 왔을 때 주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솔직히 엄마 아빠는 진짜 주무시고 가신다길래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놀라셨대요. 그냥 다툼도 있었고 그냥 좀 이렇게 블러핑성으로 주무시라고 하신 거죠. 오빠랑 저는 엄마 아빠가 주인 할머니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라고 그러시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저녁 먹는데 그 할머니께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서 주무시라고 했거든요. 할머니도 알았다고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할머니가 창고방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뭐로 쓰고 있는감?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이미 다 설명 들으셔놓고 또 물으신 거래요. 엄마 아빠는 그냥 창고다 다시 설명했더니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무 놀라서 밥 먹다가 더 먹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방 안 둘러보시다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보고 이런 건 왜 갖다 붙여놨는감? 물으셔서 제가 그 방에 무장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했는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방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깡 존났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리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자겠대요. 그래서 이불을 그 방에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에서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막 뭐가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가 이거는 화내는 소리 같았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에 있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는 아빠를 깨워 그 방으로 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어디 있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방 안에서 뭘 던지시는지 책 같은 거 던지는 소리랑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뻑뻑하니 전보다 좀 더 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네! I'm fine! 하고 소리치시면서 방 안에서 툭 튀어나오셔서 문지방으로 달려드셨대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고 그 바람에 제가 깼어요. 잠에서 깨서 그 방 쪽으로 갔는데 할머니는 문지방에 막 달려 드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막 뜯어말리면서 여보! 여관집 좀 불러와 하시면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 테이프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발라져 있대요.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이스터에그로 붙여놓고 가신 것 같았대요. 아무튼 엄마는 잠에서 깬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여관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부르러 가셨어요. 전 다시 들어가서 자고요. 엄마가 여관 아저씨를 데려와서 할머니를 아빠랑 아저씨가 겨우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빠 말씀으로는 그때 할머니 힘이 뭔 레슬링 선수 마냥 장사였다 힘이 아저씨랑 아빠가 함께 말리는 힘으로도 힘드실 정도였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겨우 방 밖으로 떼어내니까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 듯 소파로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관 아저씨랑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참 넋나간 듯이 보고 계시다가 꽌녀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가 왜 저러는 거냐고 따져 물으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씨발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 아저씨도 결국 내일 얘기하자고 그 할머니 부축해서 내려가셨고요. 그리 있는 동안 저는 다시 방에 와서 오빠 옆에 누웠다가 얕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와보래요. 야 미정아 일로 와봐 임마 일로 와봐 미정아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엄마 미정아.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야 미정아 일어나 임마 하고 호통치시는데 그 소리가 뭔 귀 바로 옆에서 천둥치듯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다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많이 놀랐습니다. 무튼 너무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 얼굴이 생생한 거예요. 밖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 나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다 오빠를 깨워야겠다 싶어서 오빠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계속 멍했고 오빠도 뭘 생각하는지 이 새끼는 뭐 매사에 그래. 아무 말도 없고 둘이 그냥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멍하게 앉아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방에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앉아있는 거 보고 놀라셔가지고 불부터 켜시고 나쁜 꿈이라도 꿨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꿈 꿨다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오빠는 꿈속에서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뭘 찾고 있었대요.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는 거냐 물으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야, 밖에 무당 아줌마 오셨는데 부적을 가져오시라고 하신다 라고 했대요. 그러고 곧바로 아빠가 근데 어딨지? 야, 너는 기억하니? 그러시는데 오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아니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을 못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게다가 제가 막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방 장롱 밑을 보고 막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래요. 가장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야 라고 안 하시거든요. 항상 야 미정아 호철아 이름 부르시거나 아들 딸 하고 부르시지. 아무튼 그게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 있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문 쪽에 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방문 사이에 서 있었대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졌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이상한 춤추던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저번과는 다르게 오빠가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 비늘처럼 돼 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 뱀 혀를 쭉 빼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는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열려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머리를 허공에 유리라도 있는 것처럼 쿵쿵 찍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오빠가 더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막 미친 속도로 막 그냥 쾅쾅쾅쾅 막 이렇게 오빠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질 때 등에 뭐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애한테 가! 마치 괴물에서 변희봉 할아버지 마냥 가!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때 제가 깨워서 꿈에서 깼는데 오빠도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다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런데 며칠 후 외할머니께 엄마가 전화해서 그날 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 첫 돌날 입으신 옷이 그 노란 옷이었어요. 근데 씨발 진짜 신기하게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뒤로 얼마 안 지나서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아버지 사진 보고 오빠랑 제가 그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했었대요. 오호. 그래요. 자, 또 이렇게 장마철에 또 실시간으로 느낌이 또 살죠, 이렇게. 예. 여기까지 이제 5화 봤고요. 자, 빗소리와 함께 오늘 공포 라디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화. 아침에 저랑 오빠를 학교에 보내신 아빠는 먼저 여관집으로 갔어요.
내려갔더니 주인 할머니는 안 계시더래요. 새벽에 도망치듯이 집에 가셨다고. 다행히도 여관 아저씨와 대화 끝에 구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주인 할머니 꼴을 함께 보셨으니 지들도 어쩔 수 없죠.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뒤로 주인집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웃긴 건 그 할머니가 본인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놀라갖고 런쳐놓고 끝까지 우리 가족의 이사는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날 굿하는 거 허락받고 아빠는 한시름 놓으셨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야. 밤마다 잠에서 깨고 슥슥 소리도 밤새 들리고 진짜 황달운 사람처럼 얼굴도 누렇게 뜨고 엄마가 걱정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 받고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대요. 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데 저만 유독 하룻밤에 10번도 넘게 깨고 그 시기에 학교에서 호피도 여러 번 터지고 뭘 먹으면 자꾸 체해요.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성으로 소화불량이 자주 와가지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엄청 아픈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제 엄마가 저를 밤에 돌보시다가 너무 졸리시더래요. 12시에. 너무 졸려서 이제 미칠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이제 엄마 잠든 사이에 뭔 일 날까봐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리더니 몸을 웅크리고 무슨 절하는 것 같은 자세로 한참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러나 싶으셔가지고 야 미정아 이거 왜 그러니 배 아프니? 하고 저를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꿈쩍도 안 하더래요. 보통 때면 제가 그때 몸무게가 적게 나갔거든요. 지금은 좀 이제 마라탕에 엽떡 많이 먹어가지고 좀 다른데 그때는 그랬어요. 엄마가 번쩍 들 수도 있을 만큼이었는데 옴싹달싹도 안 해가지고 엄마가 다급하게 아빠를 깨우셨대요. 근데 아빠도 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한 10미닛 정도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저에게 못 이겨서 나가 떨어지셨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절하는 자세로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대요. 손톱을 세워서 바닥을 긁으면서 다녔대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이상한 포즈로 손톱이 바닥에 스쳐서 슥슥 소리내면서 기어다니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그걸 보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 듯 지켜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당장 외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제가 아프단 것과 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또 당장 무당 아줌마랑 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화를 봤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 얘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빗소리에 무서운 BGM과 함께 하니까 상당히 이 이야기의 형식도 미드식 넷플릭스 구성 인기 드라마들은 다 이렇게 만들거든 스토리를. 재밌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가 길긴 한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무당 아주머니께서 잠깐만 야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재미있으면 좀 씨발 반응을 해줘. 그래야 나도 반응이 많아야 신나서 뭘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 새끼들은 그냥 알아서 내놓으래. 야 반응을 해줘야지 나도 신이 날 거 아니냐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너무하네 애들 진짜. 드립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너무 몰입했어? 에이 무슨 공무원 시험 에듀일도 아니고 몰입까지 하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 즐겨달라 이거예요. 가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무당 아주머니께서 우리 샤머니스트가 콜했다 이거야. 제 안부를 물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고 하니까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에겐 절대 말하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온 부적을 꺼내가지고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 있어라. 그리고 12시 반이 지나고부터 잠이 이제 뒤지게 올 건데 취지의 공포 라디오 몰입감 있게 듣고 있는데 왜 흐름을 끊어주지? 알겠습니다. FRAPP28CHOCO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듣는데 괴담 타임이 제일 재밌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12시 지나니까 유선 방송도 다 끊기거든. 잠이 너무 오는 거야. 근데 4시까지 절대로 자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죽닥치고 있어라. 4시간을.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부적을 품고만 있으라고 하셨대요. 뭐 그런 거네. 꿈에서 뭐 뒤돌아보면 안 된다 뭐 약간 그런 거네.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 날엔 오빠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가 기다리라고 하셨대요. 그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이 들고 나서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좀 전에 화장대에 부적을 꺼냈대요. 그걸 아줌마가 알려준 대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아 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막 잠이 쏟아지더래요. 나이아가라 폭포 마냥 막 잠이. 그래갖고 엄마가 입안 살을 깨물어 가면서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놀랐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으셨대요. 근데 제가 전날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 많기로 엄마한테 기어와서는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이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좀 깬 것도 잠시고 전날처럼 홀리기라도 한 듯이 잠이 쏟아지는데 볼에 그렇게 피가 나도록 깨무는데도 너무 졸려서 어쩌다가 잠들 때도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꾹꾹이 해가지고 눌러서 엄마를 깨우는 거더래요.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잠들었고 엄마는 가족들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아줌마가 갈치를 한가득 사들고 찾아오셨는데 엄마한테 갈치를 주면서 이 저녁밥은 이걸로 하세요 그랬대요. 갈치는 냉장고에 넣어둔 뒤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줌마가 한참을 말도 없이 집안 이곳저곳을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하고 태팔로 후두부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가 고양이에요. 엄마가 중딩 때쯤에 키우던 고양인데 미미가 길고양이거든요.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서 죽었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와서 이제 외할머니 허락받고 그때부터 이제 캣맘이 됐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이제 살찌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불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아셨다고 해도 무당 아줌마까지 그걸 아실 턱은 없는 거죠. 정성 들여서 돌봐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키웠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원래 이게 길고양이라 집에 잘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엄마를 그렇게 좋아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엄마는 며칠을 비 맞으며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 찾을 수가 없었대요. 엄마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막 그냥 박수까지 막 이렇게 치면서 그러고는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
말을 걸고 뭐 괜찮은데? 뭐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한테 막 친한 척하면서 안부 묻고 그러다가 뭐 그 고양이인 것도 같아요, 그 아줌마가. 그러다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셔가지고 엄마한테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어요. 여러 번 생을 돌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던 인연인데 근데 그 고양이가 지금 저 딸 옆에 있는 거야.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자결통이라고 이제 불에 탈 때 뜨거운 고통 그걸 느끼게 하는 부적인데 예? 점화 거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계속해서 달려들면 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자결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짝달싹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울어요.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집에 있는 귀신이 이제 팔뚝만한 구렁인데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가족을 지킬 수 없고 한 사기나 칙, 재규어급은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가족이 큰일 날 거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으면 이거 수호령이야 지가? 그런 게 아니니까 사는 사람은 힘든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거를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가 점화 걸려서 혼이 다 갉아먹히기 전에 이 고양이를 보내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히 지냈습니다. 부실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제사예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듯 안 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야, 근데 네가 뭐 기억하는 건 있냐? 다 가족한테 들은 말 쓰는 거면서.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난 일이래요. 무당 아줌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어요. 또 퇴근 시간이라고. 당장 구습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입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당장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줘야 될 입장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이 못 되셔서 못 물어보셨대요.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부터 일단 저는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근데 무당 아줌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 간에 절대 대답을 하지 마라. 하더라도 4번 이상 하면 안 된다. 너 좆된다 호쳐라.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이제 안방에 갇히다시피 살았어요. 이미 그 집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면 요상한 꿈을 꿨대요. 오빠 일기에 적혀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 가서 경찰한테 이름 등등을 질문받는 꿈, 엄마가 화내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고 하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아이 씨발,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지는 잘 몰라도 신기하게 꿈을 꿀 때마다 우리 오빠는 남자 목소리가 꿈이다 상주게이야 하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난 거예요. 오빠도 꿈인 줄 몰랐으면 대답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꿈인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오빠가 전혀 꿈을 꾸지 않게 되었대요. 그 시기에 신기한 게 무당 아줌마가 딱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하고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무당처럼 차려입고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 자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 할머니 집에 자고 아빠는 가게에서 쪽잠 자고 일찍 집에 갔더니
같이 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 아줌마가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셨대요. 근데 이 무당 아줌마는 지금 돈을 받은 거겠죠? 예. 무료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건가 싶다. 그죠? 이제 애니까 엄마 아빠들의 그런 이제 어른들의 사정은 모르는 거겠지. 아무튼 가시면서 집에 향냄새 빠지면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고 하셨는데 무당 아줌마한테 돈 챙겨 드렸더니 외할머니한테 은혜 입은 게 있다고 돈을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 진짜 뒷주머니 찔러줘야 돼. 예, 거마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복채라고 해서 그 이제 점값을 그 점의 점괘를 보존하는 거야. 그 값이. 예, 돈 줘야 돼. 뭐 안 받아도 된다 막 이래도 예, 어떻게든 찔러 넣어줘야 돼. 그럼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막 이래도 그냥 성이다. 차비라도 하고 가는데 점심이라도 드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줘야 돼. 그래야 점괘를 보존한단 말이야.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때도 주인 할머니는 못 뵙고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 전에 산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아저씨 부부는 뭐야? 뭐 성소수자야? 아저씨들끼리 결혼했나요? 예, 아무튼 간에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대나 봐요. 어디까지나 뭐 소문이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뭐 끝입니다.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무당 아줌마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이제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니세요. 사바세계와 안녕을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 아무튼 간에 그동안 많이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존나 길었는데 전에 살던 집에 이제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뱀수를 담그는 거야. 그러니까 뱀 같은 거는 좀 이제 불길한 기운을 가져다 주는 뭐 짐승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뱀수를 담갔는데 그 뱀수를 어떻게 흘렸어. 집에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아저씨 부부가 술 먹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다가 툭 쳐서 쏟았겠지. 이제 그게 이제 뱀이 사악한 뱀이었던 거지. 그 사악한 기운이 집안에 퍼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저씨들은 이사 갔고 이제 이 글쓴애 가족이 이사 온 건데 이제 그 사악한 기운이 이제 막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엄마가 어릴 때 키우던 고양이 귀신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귀신들끼리 포켓몬 배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생의 고양이 미미가 야생의 그 사악한 뱀에게 할퀴기를 시전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다가 근데 고양이가 체급이 딸리니까 이 자꾸 현상이 애들한테 일어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연꽃무당, 궁전무당한테 갔더니 현상 딱 파악했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갖고 고양이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상대는 구렁이란 말이야.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고양이의 체급을 키우는 벌크업을 해주는 그 현질 캐슈템 부적 강철의 영약 같은 거야. 롤에서 강철 영약. 순간적으로 나의 체구를 1.5배 키워서 탱킹력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고양이를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고양이한테 점화 걸고 막 이렇게 맞대응해서 싸운 거지. 고양이는 또 이제 배리어 써갖고 보호막으로 막고 또 텔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복귀 빨리 해가지고 또 막고 그러면서 일어난 이제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애의 관점으로 여자애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이제 부모한테 듣고 지는 기억이 뭐 하나도 없나 봐. 그래가지고 예, 이제 자기 생각을 적은 거죠. 이렇게 경험담을. 고양이 이겨라? 상당히 뱀을 차별하시는 말입니다. 고양이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까? 야생의 동물들끼리 배틀하는데? 너무 편파적이시네요. 이건 뱀에 대한 아주 스네이키한 차별이에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에 이런 차별적인 발언들이 다 위법성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뱀을 차별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이 뱀, 스네이크 참여연대, 이 15만 참여연대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왜 꼭 고양이는 씨발 착한 거고 뱀은 나쁜 쪽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됐어. 뱀을 제가 얼마 전에 만졌는데 뭐 카페에 가니까 뱀 키우는 카페가 있더라고. 뱀 카페를 갔는데 뱀 만지면은 지금 같은 습하고 더운 여름날 뱀 이렇게 팔에 휘감잖아? 존나 시원해. 뱀 차갑단 말이야, 뱀. 그리고 뱀이 깨끗한 동물입니다. 예? 니들처럼 더럽지 않아. 뱀은 깨끗해. 응? 오히려 고양이가 냄새가 나면 더 낫지. 뱀은 깨끗해. 그렇기 때문에 뱀을 뭐 꼭 나쁜 악당 뭐 이렇게 취급하는 거는 나는 좀 이게 편협한 시각이다. 이런 우리가 편협한 사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응? 대깨뱀이 되자 이거야. 대깨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장편의 공포 괴담 썰을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었다고 하고, 이게 어떤 뭐 언제 거야? 2019년에 나온 그 변신이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요 영화도 한번 좀 보는 게 어떤가. 예. 그러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 영화가 혹시 설마 이 글을 보고 만든 건가? 좀 이렇게 따오지 않았을까요, 아이디어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한번 갑자기 이제 뭐 영화를 리뷰하게 되는데, 예. 변신이라고 합니다. 변신. 예. 발음에 유의하시고, 실제 경험담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예,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공포괴담 오싹오싹 이거 한동안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자주 할게요.